예산군에서 사과의 대체 작물로 블랙사파이어를 재배한 지 2년 만에 첫 수확에 나섰습니다. 당도가 높고 씨가 없는 게 특징인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마트와 슈퍼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7천여 명이 당진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기대 효과와 당진시가 선정된 이유 등을 살펴봤습니다. 당진에서 50대 남성이 원룸에 침입해 5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이 숨지고 남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당진의 한 어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블랙타이거 새우의 자체 종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당진시는 내년부터 당진 지역 양식 어가에 블랙타이거 새우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 지역 최대 사과 주산지였던 예산군에서 이름과 모양 모두 낯선 과일 블랙사파이어 포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돼 올해 첫 수확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미정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예산의 한 시설하우스. 짙은 보라색빛 포도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일반 포도와 다르게 가지처럼 긴 게 특징인 포도, 바로 블랙사파이어입니다. 당도가 높은 데다 씨까지 없어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가 어려워지자 예산군에선 대체 품종으로 블랙사파이어 포도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2021년 심은 지 2년 만에 올해 첫 수확에 나섰습니다. 다른 품종은 이제 지베린 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봉지를 씌워야 되는 이제 비용 면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가거든요. 품종 자체가 씨가 없고 그리고 이제 당도, 브릭스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예산에서 블랙사파이어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는 모두 18곳, 면적은 42,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블랙사파이어는 경북 일부와 제주도에서 주로 재배됐는데 이렇게 단지화된 주산지는 충남에선 예산이 유일합니다. 따로 약재를 뿌리지 않아도 씨가 안 생기는 품종이라 농가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 사과보다 관리가 쉽고 적은 인력으로도 재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드는 게 없어요. 이 포도가. 뭐 샤인머스켓 같은 거는 뭐 속고 지배는 2번씩이나 치르고 이 지배는 하나 안 치러도 씨도 없고 맛있고. 우리는 이제 양이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내년이 많이 열면은 돈 좀 할까? 그 기대가 되는 거지. 기대가 되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수확 첫 해라 수확량이 많진 않지만 농가들은 새로운 소득 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생산되는 블랙사파이어 포도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마트나 슈퍼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당진시가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인재개발원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우석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정우석 기자, 먼저 해경 인재개발원이 조성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인재개발원 조성은 전문성 강화와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올해 초에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반년 넘게 명확한 이유 없이 미뤄졌는데요. 지난 11일 해양경찰청은 인재개발원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인재개발원 애비타당성 대상 후보지로 당진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2027년까지 약 1,700억 원을 투입해 당진시 합법읍에 인재개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개발원 운영을 위해 약 200명이 당진에 상주하고 연간 7천여 명이 교육을 위해 당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경과 협의를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많은 지자체가 유치에 나섰을 것 같은데 당진시가 선정된 이유는 뭡니까? 네,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해 당진과 보령, 강원도 삼척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당진시는 수도권과 가깝고 합방역 개통을 통한 광역 접근성, 당진항의 해양 접근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합덕음인 2,800여 명의 사명과 대상지 토지 소유주 유치 동의서를 확보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어기구 의원은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해경교육원 등을 수시로 방문하고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노력을 해왔는데요. 특히 지난 2021년에는 당시 기획재정부의 부정적인 기류에도 불구하고 사단타당성 용역비를 신규 반영하는 성과를 내는 등 개발원 유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어 의원은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해경 인재개발을 유치를 위해서 길게는 5년, 한 3년 동안 제가 열심히 뛰었거든요.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꼭 우리 당진에 좀 번듯한 공공기관, 국가기관을 하나 꼭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이게 성공이 돼서 아주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7시 40분쯤 당진시 읍내동의 한 원룸에 50대 남성이 침입해 5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 남성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가해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도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부엌으로 몰래 들어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한 어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블랙타이거 새우의 자체 종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어가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블랙타이거 새우 상업 양식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약 10만 미의 자체 종자를 생산했습니다. 양식장에서 생산된 블랙타이거 새우는 내년부터 당진 지역 양식 어가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흰다리 새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새우 양식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덩달아 주유소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동 걸기가 무서운 요즘인데요. 경유값은 1,600원대, 휘발유는 1,700원대를 돌파하며 기름값마저 갈수록 부담입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건 바로 주요 산유국들이 기름 생산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에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도 끝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생계를 위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덩달아 요소수 대란도 2년 만에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통제하는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이나 산업용은 중국의 의존도가 90%대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구민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위법 행위 예방 활동을 진행합니다. 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박산성 공보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 선관위 홍보과 박산성입니다. 예, 선관위가 명절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주시겠어요? 네, 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 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의 위반 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 매수 행위 등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 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계획입니다. 네, 어떤 행위들이 문제가 되는지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요.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군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 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 선관위 박산성 공보팀장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요즘은 농촌 체험 농장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죠. 그중에 통영의 한 체험 농장이 화제라고 하는데요. 귀농한 부부가 농사로 기반을 닦고 관련 과로 대학을 진학한 자녀들이 힘을 보태면서 젊은 감각까지 더해진 곳이라고 합니다. 네, 농촌이 사라지고 청년마저 떠나며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요즘인데요. 이 가족의 모습에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바구니 가득 정성껏 딸기를 수확하는 아이들. 현장에서 먹는 딸기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친구들과 발표도 하고 예쁜 공간에서 요리도 배운 뒤 걱정 없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 바로 통영 도산면의 한 농촌에 자리한 체험 농장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오감을 활용해서 먹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리고 부모님까지 초대해가지고 요리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딸기를 따보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공간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장의 시작은 귀농이었습니다. 12년여 전 고향 통영에서 딸기 농사를 시작한 강성희 김현우 부부는 현재 18개 하우스에서 딸기와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이제는 품질로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에 자녀들도 농업 계열로 전공을 선택하며 지역에서 희망을 키웠습니다. 농사를 부모님께서 오래 지으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사도 조금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진로가 이제 원예학과로 결정이 됐고 다른 견학을 가서 농장을 살펴보니까 너무 잘 되고 운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농장도 저도 들어가서 같이 하면 잘 되겠다. 이렇게 체험 농장이 탄생했고 젊은 감각이 더해져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농사는 기본, 다양한 체험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 고단함도 크지만 가족은 큰 힘이었습니다. 아빠는 열심히 농사 이제 재배하는 거에 집중하고 또 우리는 체험 이제 상품 만드는 이런 거에 집중하고 또 아들은 또 다음에 또 다른 유통, 판매 이런 데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별로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 한계 고심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며 가능성을 보여준 가족은 지금도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후계농으로 인근 고성에서 창업 농업 도전을 앞둔 아들과 모두가 행복한 농업과 체험 농장을 만들기 위한 꿈을 그리는 아버지. 시설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체험할 수 없는 공간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시나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을 좀 좋게 해가지고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딸기를 딸 수 있는 공간을 좀 하는 게 저희 이제 꿈입니다. 가족이 전하는 지역과 농촌의 내일이 체험 농장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